살해된 국민 너무도 다른 두 나라. 예, 이것은 오늘 각 도와 신문에 나온 칼럼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잘된 칼럼을 제가 쭉 스터디를 했는데 이게 눈에 띄어서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아 칼럼인데요. 유재동 뉴욕 특파원 칼럼이죠. 제가 동아일보 경제부에서 유재동 씨하고 같이 있었나요? 정치, 경제, 산업부인가요? 하여튼, 제 후배로 제가 이렇게, 아주, 심성이 바른 친구인데요. 글도 꽤, 잘 씁니다. 제목이 살해된 국민, 너무도 다른 두 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특파원 칼럼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국민이 지금 바다에서 죽고 있는데, 이 대통령 또 안보실장의 3시간 동안 이게 도대체 국민의 목숨을 살리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의 심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했던 것인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에서 이 칼럼 내용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즘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인근 44번가에는 도로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이곳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앞을 오토 원비어 길로 만들자는 것이다. 21살 대학생이던 원비어, 여러분 아시죠? 원비어. 북한 여행을 갔다가 정치 선전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받고 2017년에 숨졌다. 5년 전에 그 원비어 학생이 숨을 거뒀죠. 미국 정계는 원래 북한의 인권 문제에 상당히 비판적인 분위기인데다가 며칠 전 뉴욕시장도 도로명 변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잔인무도한 정권을 상징하는 그 이름을 앞으로 뉴욕의 북한 요기관들은 명함에 새기고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다. 원비어는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다. 고교 졸업식에서 대표 연설을 한 그는 명문 주립대에 입학했고 월가 취업도 사실상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호기심의 위험을 무릅쓴 대가는 매우 혹독했다. 1년 반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가 겨우 부모 품으로 빠져나온 원비어의 몸은 거의 시체가 된 상태였다. 원비어를 마주한 아버지 프레드 씨는 아들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다가 몸을 격렬하게 떨더니 짐승 같은 소리를 질렀다. 아랫일은 누군가 벤치로 재배열한 것 같았다라고 회고를 했다. 아들을 엿새 만에 떠나보낸 원비어의 부모는 가해자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시작했다. 고문 살해 혐의로 북한 정권을 제소한 부부는 워싱턴 법원에서 5억 달러가 넘는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효력을 비웃는 북한의 대응에 이들은 손수 전 세계에 숨겨진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서 그 일부를 받아냈다. 또 김정은의 악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대북 제재 필요성을 호소했다.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씨는 북한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들이 무너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하면서 김정은을 향해 지옥에서나 보자라고 일가를 했다. 국가와도 함께 나섰다. 미국 연방정부는 원비어가 사망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고 매년 추모 성명을 내며 그를 기억했다. 미국 의회도 북한을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오토 원비어 법안을 통과시켰고 최근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부 통제 가담자를 제재하는 법안도 원비어 이름을 붙여 처리를 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북한과 미국 관계나 정치 논리에 종종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도 자국민이 북한에 잔혹하게 희생됐다는 사실, 또 이를 끝까지 기억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원 측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2년 전 북한군에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에 대응하는 우리 한국 정부의 모습은 원비어의 경우와는 매우 달랐다. 칼럼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정부는 이 시 상황을 알고도 구조 노력에 소홀했고 그가 사망한 뒤에도 유족의 진실규명 요구를 묵살을 했다. 또 가해자를 응징하기보다는 오히려 희생자의 안타까운 개인사를 들춰가면서 월북 프레임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 원만한 대북관계를 중시하던 당시 정부 여당에선 북한 사과를 받았으니 이젠 됐다. 소송은 의미가 없다면서 사건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시도가 나왔다. 김정은을 지옥까지 쫓아가겠다는 원비어의 부모, 또 이들에게 적극 힘을 실어주는 미국의 행정, 입법, 사법 시스템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났다. 원비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의 잔혹함과 인권 유린의 상징이 된 지 이미 오래다. 그의 죽음에 분노한 미국 전체가 똘똘 뭉쳐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은 결과다. 뒤늦은 면이 있지만 한국도 이런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부당하게 앗아갔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북한 정권이 뼈저리게 깨닫게 되길 바란다. 네, 칼럼은 이렇게 북한이 만행을 저지르거나 한국 국민의 목숨을 뺏는 그런 짓을 자행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도래되는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미국 원비호 부모가 끝까지 김정은 지옥까지라도 쫓아가서 당신은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원비호의 부모와 미국 정부의 호흡을 맞춘 그런 결과로 북한이 큰 공경을 당해서 글쎄요, 뭐 공개적으로 원비호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상의 이 북한은 제재를 받았죠. 예, 저렇게 미국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을 응징하는 모습, 예,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제가 말씀드린 서훈 이런 대한민국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던 아주 크나큰 그런 실정 중에서도 이거는 아주 천인공노할 그런 그 실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이 칼럼을 골랐습니다. 네, 그렇죠. 윤부어, 원비호 부모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알러뷰님 맞는 말씀이네요. 김용희님. 네, 그렇군요. 네, 네 번째 살해된 국민, 너무도 다른 두 나라는 한국과 미국의 두 케이스를 잘 대비를 시킨 수준 있는 칼럼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